네, 김종효의 효리부동 코너로 이어갑니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겉다르고 속다른 반전 매력을 겸비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스토리부터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바다 건너에 있는 기업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또 기대가 되는데 한물간 IT 거인의 시간은 돌아올까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IT도 그렇고요. 모든 산업이 이제 항상 바뀌죠. 산업은 바뀌고 산업의 주인공도 바뀝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거인은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게 오른 종목은 조금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고 내려가는 종목은 또 바닥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 부담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요. 또 그에 적절한 이 시간에 적절하게 맞는 리포트가 있어서 그 리포트를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 종목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물간 큰형님 어떤 분이신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인텔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늘 또 스토리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굉장히 좋게 참고를 하셨다고 들어서 함께 먼저 볼게요. 네, 바로 이 리포트입니다. 10월 6일자로 나온 미래에셋증권의 류용호 연구원의 리포트인데요. IT 데일리 브리프도 해주고 계시지만 지금 인텔의 엘더레이크가 반격 신호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밝혀주고 있는데 저는 이 리포트는 IT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의 리포트도 꼭 한 번은 읽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과 제 생각도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텔을 살펴보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텔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 실적은 좋은데 너무 부진하잖아요. 근데 일단 인텔은 실적도 그렇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닌데다가 한참 좀 조용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S&P 500이 지금 2년간 한 40% 정도 올랐는데 인텔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지만 위에 두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둘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인텔과 지수의 격차도 한 지금 50% 가까이 나는 것이고 엔비디아와 비교해 보면 350%, AMD와 비교해 봤을 때는 200%의 수익률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익률 격차는 왜 나고 있는지, 그러면 네. 인텔은 과연 뭔가 환골탈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포인트인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와 AMD 좋은 거 다 알고 있지만 지금 가격에 사는 것이 과연 맞냐? 또 지금 가격은 약간 고평가되거나 혹시 너무 성장성만 붙은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싼 가격에 사신 분들은 그냥 해피하게 가지고 계시면 되지만 신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사야 되는지 이걸 사야 되는지 헷갈리니까 그러면 많이 오른 이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인텔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던 리포트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자, 인텔을 살펴보기 전에 사실 인텔은 그 역사적으로도 CPU 부분에서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 너무 큰 실망을 오랜 기간 안겨줬어요. 그렇게 부진한 주가 흐름을 좀 이어온 데는 어떤 배경들이 있었을까요? 네, 결국 2013년도 이후에 인텔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결국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것. 그래서 서버 시장에서는 너무 자신들이 이 압도적인 지위에 있었고 또 컴퓨터 시장에서도 CPU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을 놓친 것은 조금 아깝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PC 시장과 서버 시장에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그동안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 부분들의 타격이 역사적으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2015년 이후로 AMD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R&D를 크게 늘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한 반면 인텔은 보시면 주가와 마찬가지로 투자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고용 측면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인텔을 빠져나가서 좋은 인력들이 다른 회사로 가고 그 다른 회사는 연구를 늘리면서 더 발전하는 그래서 그 다른 회사와의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인텔의 차별화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그런 차별화가 장기간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조금 바뀌면서 역전의 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 이제는 이 부진한 흐름들을 깨고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 모멘텀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분 바로 네. 인텔의 팻 겔싱어 CEO입니다. 이분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인텔이 잘 나갔던 시기에는 항상 기술자들이 CEO였죠. 근데 이제 중간에 기술자가 아닌 분이 CEO를 하다가 다시 이제 팻 겔싱어가 CEO로 오면서 뭔가 좀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최근에 가장 많이 미국 백악관으로 불려가고 있는 CEO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물론 여러 반도체 업체를 함께 모으긴 합니다만 팻 겔싱어 계속 불려가면서 정부의 지원을 앞으로 계속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역전의 용사를 좀 모았는데요. 저쪽에 이제 짐 켈러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에 두 분은 AMD에서 왔는데 네. 짐 켈러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 있다가 이분이 AMD, 그다음에 테슬라, 다시 이제 인텔로 돌아오는 것인데 가는 곳마다 족적을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에서 뭔가 설계를 하고 칩 설계를 바꿔주면 그게 이제 대박을 치는 이런 양상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인텔로 복귀했기 때문에 새롭게 칩 설계에 있어서 뭔가 혁신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밑에 있는 글렌인트라고 하는 분은 코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설계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인텔의 칩 설계의 변화는 단순하게 한 단계의 변화가 아니라 엘더레이크부터 17단계까지 계속 앞으로 변화해 나가는 장기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실로미트 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칩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성공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전반적인 기여도 자체가 향후 긍정적인 그림을 만들어줄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흡사 보니까 인텔의 어벤져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좀 인텔을 되살려줄 그런 멤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매수하기 좀 애매한 게 엘더레이크가 일단 성공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이게 CPU 치고는 처음으로 이제 빅리틀 구조로 만들어져서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쪽과 저전력을 담당하는 쪽의 칩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공하는 칩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내년 2분기에 나올 서버 칩의 성공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의 밸류에이션 위치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아주 싸지도 않고 비싸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밀어주고 지금 현재 구간의 새로운 칩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인텔에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만 가지고 믿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을 말씀드리는 이유, 지금 우리가 신규 투자를 한다면 이미 호재를 선반영한 종목군들보다는 전혀 호재를 반영하지 않은 기업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라면 지금 제가 100을 투자한다고 생각했다면 한 20 정도는 인텔에 담그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텔에 투자해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모멘텀들이 살아나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